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치랄리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방향성. 근데 아마도 그 치랄리티라고 하는 그 영어 발음이 좀 지랄 맞아서 카이랄리티라고 영국식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더 많이 말을 하는 것 같죠. 그거에 대해서 오늘도 이제 현대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현대 육체에 해당되는 것 중에 일단 우리 몸의 생체 분자들이라든지 나노기술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다 물리학, 화학 이런 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치랄리티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예요. 손. 오른손이랑 왼손이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거울에 비쳤을 때, 오른손을 거울에 비쳤을 때 실제로 왼손의 모습이 나오죠. 그러면 오른손과 왼손을 합장을 하면 포개할 수가 있죠. 이게 바로 방향성, 치랄리티예요. 근데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조금 애매할 수 있겠. 뭐 지금 이제 제가 말하는 방향성은 이제 아시겠죠? 그걸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역사가 이제 쭉쭉 올라가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힘든 그 고배를 함께 넘어가고 있지만은 바이러스 이전에 이제 세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막 연구를 하고 하던 그런 시기가 한 100년 전 그때는 그런 거를 이제 연구를 하고 했죠. 아주 미시 단위에서 그런 걸 찾아냈던, 그런 요인들을 찾아내고 치료제를 만들고, 코흐, 그리고 우유, 파스테르 우유, 그 양반들이 다 이제 그때 그걸 해냈던 작업이죠. 그래서 페니실린 만들고 또 그런 작업들을 했는데, 지금도 이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약에서도 바이오적으로도 쓰이고 나노적으로도 쓰이고, 이 그런 기본적인 나머지 그 육체에 해당되는 데에서도 단일한 어떤 하나의 그 기술 자체로만 뭘 가는 게 아니라 다 융복합적이기 때문에 핵심 개념 중에 하나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우주의 그런 입자들이나 이런 게 오른손이랑 왼손이 다 똑같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죠. 실제로는 이 분자들의 구조가 화학식으로 나오는 구조들이 일정한 방향성을 갖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방향성을 가지면 가지지 그게 뭐 어떻다고. 방향성이 뒤틀리면, 방향성이 바뀌면 큰일이 나기 때문이에요. 제가 바이오, 블랙박스, 극성, 최근에는 이제 뭐 얀센이나 이런 그거에 대해서 부작용에 해당되는 것들이 여전히 그게 블랙박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최근 뉴스에도 보면은 이제 그 연구자가, 제가 원래 보고됐던 그 극성에 의한 혈전 문제 말고도 심장염이나 신장염 이거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극성도 추론이거든요. BT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야. 그거에 대해서도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아주 그 심한 수준까지는 아닌 것 같고 일정 부분 나타나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했을 때 이것도 이겁니다라고 말을 못해.
BT가 그래서 어려운 거야. 아마도 그것은 젊은 사람들의 이 젊은 사람들이 그 면역 반응이 훨씬 더 활발하기 때문에, 그게 활발할 때 이제 제가 이제 뭐 대익세포라든지 저 염증 반응 그거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태조 왕건이라든지 조선의 왕들 중 한 거의 반 정도가 그 염증을 앓고 그걸로 인해서 죽고, 그 등창이라고 하죠. 종기에 말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추측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BT 부분은 생명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죠. 뭐냐, 방향성이 바뀌면은 약이 독으로 바로 바뀌어요. 약이 독으로. 그런 예가 되게 많이 있는데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없네요. 여러 종류의 그 약 이름, 지금 제가 쓰는 그런, 저도 이제 투병중이라 약을 좀 먹는데, 제가 쓰는 약도 일정한 대칭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화학 시간의 명으로 따지면은 도식화해서 H 그리고 뭐 O, C 이렇게 선으로 연결하고 뭐 OH 이렇게 또 이쪽으로 연결하고 하는 거 있죠. 그걸 오른손 왼손으로 딱 마주치게 하면은 왼쪽으로 그릴 수 있죠. 한쪽은 예를 들면은 항암 치료제가 되는데, 한쪽은 예를 들면은 뭐 마비시키는 독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이게 참 자연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아직도 잘 모르고, 또 생명현상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치랄리티예요. 치랄리티를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하더라? 카이랄리티라고 우리나라에서 얘기를 하죠. 제 생각에는 분명히 지랄스러워서 카이랄로 영국 발음으로 하는 거라고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근데 이제 그게 바로 저 파스테르 우유를 만든 분은 아니고 파스테르 세균에 대해서 연구했던 분,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해결책을 그 당시에 내놓으신, 가시적인 게 아니라 가지적인 걸로 들어가서 그걸 처리를 하신 거죠. 바이러스 같은 경우 더더욱 이제 점점 가시성이 더 떨어지는 것이고, 이제 원자 뭐 전자 이렇게 되면은 원리적으로 가시성이 없고, 원리적으로 과학기술적으로 우리가 원자라고 하고 보는 거 막 IBM에서 전자 막 이렇게 구현해주고 이런 건 다 흔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흔적은 볼 수 있어. 그렇게 되면 간접 증거가 되는 거지. 그러나 그 정도가 되면은 이건 직접 증거라고 여기고, 과학적 실제론자에 가까운 물리학자분들은 이 미립자의 세계가 다 실제론의 입장인 경우들도 많이 있죠. 제가 반실제라고 하는 것은 그게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실제 자체랑 이퀄 관계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자체에 대응할 수 있는 설명력을 가진 모델이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근데 바로 그 파스테르 양반이, 선생님이, 이건 조금 어렵지만은 빛을 통해서 방향성 치랄리티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생리화학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때 처음으로 이제 그런 개념들이 다져지고, 그리고
100년이 지나면서 그 중간에 전쟁 때 이제 굉장한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이루어지거든요. 영국에서도 독일에서도 미국에서도 다 그랬는데 뭐 인터넷 레이더 맨날 제가 예서 든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독일 때 화학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화학이 굉장히 발달하면서 아주 그러니까 우주 항공에서도 많은 실패들, 스페이스X도 많은 실패들이 있었고 그 일론 머스크 얘기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도 불행한 실패가 있었습니다. 뭐냐? 수면 유도제. 이 전쟁할 때 별의별 걸 다 먹여요, 병사들한테. 어쩔 때는 각성제라든지 거의 뭐 환각제에 가까운 것들을 먹이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또 수면 유도제를 먹이기도 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자원으로 생각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독일에서 이제 독일 화학이 이제 무시무시하거든요. 독일이 실제로 그 1, 2차 대전 막 그 사이에 세계 2위였어요. 세계 2위의 나라였단 말이죠, 독일이. 지금은 이제 10위권 이 정도로 잠재성의 상태로 남아있지만은, 여기는 과학기술이 됐건 아니면은 또 철학이 됐건, 철학도 사실은 제가 말했던 프랑스 혁명의 그 이념을 실제로 철학적으로 일정 부분 구현해낸 데는 독일 철학자들이 많이 했죠. 근데 그때 수면 유도제를 먹었더니 그것도 잘 될 뿐더러 임산부들 입덧이 사라지네. 그래서 어떤 약을 무슨 효과가 있어서 그 약을 원래 용도랑 다르게 쓰는 경우도 있죠. 제가 그렇죠. 제가 근긴약 이상 약이 없기 때문에 파킨슨 약이라든지 리리카 이런 거 막 먹고 한단 말이죠. 근데 그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그래서 제가 가능한 한 막 안 먹으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데, 방금도 먹었어요. 지금 7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1주에서 3주에 한 복판에 굉장한 통증. 제가 이렇게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것이 꺼지고 났을 때 표정은 이제 완전히 다르죠. 방에 누워있을 때 끙끙대는 거. 근데 임산부들이 기형아들을 대량으로 출산을 해요. 그러면서 치랄리트라고 하는 게 엄청난 재앙을 가지고 올 수도 있고, 또 잘만 쓴다면 약으로도 쓸 수 있고, 이런 동전의 앞뒷면, 이거 블랙박스구나, 이거 제대로 연구해서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약 같은 경우에도 그 화학식이 어떤 방향으로 뻗쳐 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하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제대로 다 막 깊이까지 인간이 알아내려면 PT가 그래서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극성 혈전 문제도 그렇고, 염증 문제도 그렇고, 이런 대칭성이라고 할 수 없고, 이제 거울 대칭성 같은 건데, 방향성도 그렇고. 근데 그렇게 해서 지금 파스테르 우유에서 60년대, 그러니까 100년 전부터 한 50년 전까지 왔고, 현대는 어떠냐? 현대 제가 말씀드렸듯이 약이 살짝만 거울 모양으로 만들어지면 독이 된다고 했죠. 그 예시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제가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네. 죄송합니다. 검색을 해야 되는데. 자, 지금은 치랄리트가 나노에스입니다. 나노에. 근데 이제 나노나 그래핀이 제가 자주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이 막 특허가 막 일본이나 막 네덜란드에 많고, 우리나라도 연구는 많이 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 신기술들이 원천 기술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씩 쌓여가고, 그리고 첫 설명을 했을 때보다 1, 2년이 지나면서 더 나아지고 있더라고요. 모든 면에서
나아지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나노도 이 나노 단위에서 그 극성을 주는 방식, 극성이라고 하죠. 방향성을 주는 방식. 이게 이를테면은 생체 분자를 활용하면은 특정한 방향성으로 그 어떤 구조나 형태가 기능을 결정하는 그게 크단 말이죠. 여러분 대략적으로 사람이 이런 형태, 모양이나 이런 형태를 보면은 야, 저 사람은 뭐 다부져. 야, 저 사람은 굉장히 빠르겠다. 야, 저 사람은 조금 뭐라고 하면 좋을까? 성인병에 시달리겠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구조, 이 골격 구조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근데 미시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그에 따라서 그리고 그 방향성에 따라서. 근데 나노 단위에서도 나노 테크놀로지에서도 그 시럴리티에 따라서 기능이 바뀌는 거야. 기능이. 물론 지금 나노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어떤 그 상용화 이런 것으로 완전히 진입하고 그런다고 보긴 어렵죠. 일부 진입하고 있죠. 일부 IT랑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일부 그 일부가 사실 또 많이 진입은 한 거지. 그러나 이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BT도 지금 다 의료나 의학이 이렇게 많이 진입했지만은 한계들도 명백하단 말이죠. 인간의 못 고치는 고치기 힘든 병들도 있는 것이고, 물리학도 가면 갈수록 벽에 부닥치고, 이거 수식으로 어떻게 쓰긴 쓰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다. 양자역학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생겨난단 말이죠. 근데 이 방향성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이제 구현하는 방법을 예전 그 100년 전에 그 아이디어처럼 빛을 통해서, 왜냐면 빛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그나마 좀 잘 다룰 수 있는 몇 가지들이 있어요. 원소로 치면은 철 같은 거, 그리고 또 입자로 치면은 광자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입자는 굉장히 여러 개가 있거든요. 굉장히 이제 뭐 이제 힉스 입자로 이제 내려가서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 어떻게 수식으로 막 어떻게 가까스로 맞추고 사용하기가 되게 힘들고 그런데 빛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는 거야. 빛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쏴주느냐. 근데 이걸 가지고 방향성을 만들어서 나노 단위에서 특정 성격을 가진 나노 단위에서 어떤 뭐 그래핀이 됐건 뭘 만들어낸다면 그게 사용 목적에 따른 성격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약은 아니니까 부작용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단점들을 극복을 해내야 되는데 목적에 맞는 거를 구현을 했는데 단점들이 다 계속 따라오고 막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스피럴리티를 구현하는 것이 최근 또 1년 동안 더 많이 발전을 하고 해서 나노에도 방향성이 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스피럴리티를 영국식 발음으로 카이랄리티라고 해요. 카이랄성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그건데 그것이 100년 전부터 어떤 역사를 가지고 왔으며 그리고 그것이 오른손과 왼손의 관계라는 거예요. 일단은. 근데 자연현상에서 동등하지도 않고 그리고 오른손이랑 왼손이랑 어차피 이걸로도 뭐 예를 들어서 뭐를 할 수가 있고 또 이걸로도 브레이크 댄스를 이렇게 칠 수가 있죠. 그죠? 이걸로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칠 수가 있어. 그러나 실제로 여러 그 단위에서 뭐 분자 단위가 됐건 아주 소립자 단위가 됐건 이런 데서 스피럴리티는 완전히 다른 효과를 내기도 하고 약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나노에서도 스피럴리티에 의해서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
제가 하나만 조금 더 추가하자면은, 코로나 검사할 때, 이제 저는 검사를 안 받아봤지만, 검사할 때 뭐 이렇게 뭐 솜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어떤 방식으로 한 거냐면은, 이제, 과학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거기에서 이제 DNA, 그 DNA를 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해당되는 그 DNA가 발견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따지는 건데, 근데 왜 그렇게 많이 시간이 걸리냐? 그게 일부가 딱 이제 거기에서 뭐라고 하면 좋을까? 거기에 딸려 나오면 증폭 과정을 거쳐야 돼요. 증폭 과정. 그렇기 때문에 아주 빠른 키트로 이제 점점 진화를 했죠.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코로나라고 하는 처음에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었죠. 왜 다 증폭 과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를테면은 치랄리티를 사용을 한다면은 그 코로나의 DNA 그거 가지고 실제로 실험도 이제 하고 했단 말이죠. 그게 키트로 해서 상용화 이런 거는 이제 아주 첨단을 달리는 기술들은 국방이나 이런 거랑 관련 있는 거를 제외하고는 엄청난 그 투자라든지 기업에서의 그거라든지 그거랑 연결이 바로 직결되지는 않기 때문에 쓰이고 있지는 않지만, 이를테면은 금이온, 금도 이온이 있거든요. 거기에 넣으면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DNA가 검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뿐 아니라 얼만큼 검출되느냐가 방향성에 의해서 그 배열 구조를 바꿔놔요. 배열 구조를 바꿔놓으면은 정량적으로 측정이 가능해요. 각 금 이온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다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